두 번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과 원의 방정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원 두 개가 일단 존재하고 있습니다. 요렇게 뭐 있다고 해보죠. 그 다음에 다른 원은 뭐 요렇게 있습니다. 자, 우리가 갖는 관심은 누구냐? 바로 이 두 원의 교점. 여기죠? 여기. 자, 요 두 점. 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하고요. 그 다음에 원의 방정식에 대해서 궁금한 겁니다. 자, 먼저 우리가 이 두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부터 살펴볼 건데요. 자, 당연히 이 두 점을 지나는 원은요, 정말 많습니다. 뭐 예를 들어서 이러한 사이즈의 원도요, 얼마든지 뭐 요렇게 위치만 조절해주면 요렇게 만들어낼 수 있고요. 그럼 요렇게만 만들어지느냐? 아니죠. 요런 식으로 이쪽 반대 방향에도 그림이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. 그러면 사이즈를 더 키우면 그렇게도 나타낼 수가 있겠죠. 자, 이쁘장하게 자, 이렇게 사이즈가 커진다고 해도 그쵸? 여전히 너희들 이런 식으로 두 점을 지날 수 있는 거고요. 그 다음에 또 사이즈가 더 이렇게 커진다고 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두 점을 지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. 해서 이 두 점을 지나는 원은요, 정말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. 그럼 우리가 이런 무수히 많이 존재할 수 있는 이 원을 어떻게 표현을 할 거냐? 자, 이 개념이요, 앞서 공부했던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기억나십니까? 조건 두 개를 걸고 우리가 출발을 했었죠. 첫 번째 조건은 뭐였죠? 자, 직선 같은 경우에서는 x와 y에 대한 1차식이지만 지금은 원이기 때문에 x와 y에 대한 몇 차 방정식이 나와야 되는 겁니까? 2차 방정식이 나와야 되겠습니다. 그쵸? 그 다음 두 번째, 당연히 지금 이 교점 두 개, 자, 요거 좌표를 뭐 가정해 볼까요? 뭐 p, q 그리고 너를 r, s라고 이렇게 잡는다면 당연히 그 원의 방정식은 p, q를 만족해야 되고요. 또한 r, s도 무조건 만족을 해야 되겠습니다. 그럼 이 두 가지의 조건을 만족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이 두 교점을 지나는 원이다 라고 얘기가 가능한 거죠. 자, 이 내용이요, 정말 정확하게 하나의 틀림없이 앞서 공부했던 그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과정과 완벽하게 일치합니다. 자, 만약에 그러면 선생님이 이 원의 방정식을, 자,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고 놓고요, 요 원을 x제곱 더하기 y제곱 그리고 a-x, b-y, c-는 0이라고 요렇게 두 개를 놓는다면 당연히 이 형태를 만족하는 우리가 2차 방정식의 꼴을 어떻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? 바로 요렇게 첫 번째의 요 방정식을 고스란히 갖다 쓰고 요 두 번째 방정식을 고스란히 갖다 써서 어떤 임의의 실수 K에 대한 항등식으로 만들어버렸죠. 그래서 식이 요렇게 정리될 수 있을 겁니다. 자, 첫 번째 요 식은 그대로 요렇게 쓰고요. 그 다음에 K 임의의 실수 곱해주고 x제곱 y제곱 a-x, b-y, c- 이것이 0이다. 자, 요렇게 우리가 식을 정리를 해주면 요 식이 가만히 살펴보니까 x, y에 대한 2차 방정식 오케이 만족이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 당연히 p, q와 r, s를 대입했을 때 너 들어가도 너 당연히 0으로 만족돼야 되고 너 들어가도 당연히 0으로 만족되니까 모든 실수 k에 대해서 항상 성립한다 라고 얘기가 가능해지는 겁니다. 그래서 요 식이 바로 저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 된다. 요렇게, 자, 요거는 녹색으로 해볼까요? 요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. 완전히 그 앞서 공부했었던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과 일치한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겠죠. 그래서 요 식에 대해서 우리가 이 두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. 조금 더 요 식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ax
x제곱이죠.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y 플러스 c 다음 더하기 임의의 실수 k에다가 x제곱 y제곱 더하기 a-x b-y c-는 0 하고 요렇게 어떤 원의 방정식 하나 그리고 원의 방정식 다른 거 두 개 이렇게 온 상황이 바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인데 이게 k값이 유일하게 어떤 값이 되면요 마이너스 1이 되면 조금 문제가 생깁니다. 자, 얘네들 k가 마이너스 1이 되면요 실제로 식이 어떻게 바뀝니까? 앞에 식 고스란히 요렇게 올 것 같아요. 자, 이거는 그냥 복사해 버릴까요? 자, 요렇게 요거 그대로 오겠고요. 다음 너도 요렇게 그대로 올 것 같습니다. 근데 얘네들 k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요렇게 이게 빼질 거란 말이죠. 그럼 너희들 x제곱과 y제곱이 사라져서 얘네들은 요런 식으로 자, 이거는 좀 지우고 예쁘게 x와 y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아니라 1차 방정식으로 바뀌어진다라는 겁니다. 자, 그러면 얘네들 조건이요. 분명히 xy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와야 되는데 이 1차 방정식이 되어버렸습니다. 하지만 두 번째 조건 p,q와 r,s 자, 여전히 얘네들 요 p,q와 r,s에 대해서는 무조건 다 성립을 하는 식이잖아요. 0,0으로서. 그쵸? 그러니까 p,q와 r,s는 지금 만족이 되는 건데 직선이 돼버렸다라는 겁니다. 1차 방정식이니까요. 그러면 얘네들은 형태가 결국에는 누가 되는 거다? 바로 직선은 직선인데 너희들 두 교점을 지나는 이러한 직선이 만들어지겠다라는 겁니다. 그리고 우리가 요렇게 원과 원이 만날 때 만나는 두 교점을 이은 선을 공통현이라고 얘기를 했었죠. 그래서 요 직선의 방정식을 우리가 공통현의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. 자, 그래서 유일하게 이렇게 k값이 마이너스 1이 나올 때 우리는 이 방정식이 1차 방정식으로 모양이 바뀌어지는 공통현의 방정식이 된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고요. 그 다음에 당연히 k가 마이너스 이제 1이 아니면 그때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자, 단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. 우리가 앞서 강의에서도 선생님이 이 내용까지 설명을 해드렸던 것 같아요. 만약에 k값이 0이 되면 요거는 0이다 라고 해서 요 원과 동일한 식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. 하지만 때려 죽어도 뭐 어떻게 k값을 조절해도요 요 식은 0이다 라는 원은 만들어내질 못하죠. 그래서 이렇게 임의의 실수 k로 묶여진 이 원은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. 그게 유일한 한계가 되는 거죠. 그죠? 자, 요렇게까지 해서 우리가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과 원의 방정식에 대해서 얘기했고요. 그 원리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또 다른 직선의 방정식을 구했던 거와 완전히 일치한다. 요렇게 정리해 두시면 머릿속에 오랫동안 기억을 남길 수 있을 것 같아요.